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규제가 풀리고 어떤 것은 계속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남과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폭염이 이어지게 되겠는데 이럴 때 더위를 식히러 시원한 수영장이나 바다로 많이 가게 되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하게 되는 몇 가지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마스크 규정은 대부분 끝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공공장소들, 네. 예를 들어서 가게와 식당, 짐, 영화관, 그리고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여기엔 이제 볼링장, 아케이드, 트램폴린 파크, 네. 아이스 스케이팅장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선 더 이상 백신을 완전하게 접종한 사람들, 사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스크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쓸 필요는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백신을 완전하게 접종한 사람들이 누군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파이자,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는 2차 접종까지, 존슨앤존슨은 1차 접종까지 마친 건 당연하고 네. 그렇게 완전 접종을 한 뒤에 2주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네. 지난 사람들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 분류가 되고요. 네. 이렇게 백신 접종 완전히 마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장소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꼭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부터 크로거 계열사죠. 이 라이프스와 푸드폴레스. 여기서는 문 앞에다가 이제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네, 출입이 네. 가능하다는 사인을 붙일 예정이라고 해요. 네. 반면 백신을 완전하게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쓰는 게 아직도 의무입니다. 네. 꼭 지금처럼 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각 비즈니스 이 업주들은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비즈니스들에서 그건 필수는 아닙니다. 아하.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체크할 의무는 없고요. 네. 그에 따라 비즈니스들은 이제 마스크 쓰지 않은 손님들 출입 허용하는 걸 그냥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올 수 있게 해도 되고 또 반면에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 구축해서 손님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가 모든 손님들의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백신을 접종을 다 완료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곳들이 또 있죠. 네, 이건 이제 크게 두 곳에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른 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CDC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때는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 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공항, 비행기, 전철과 기차, 그리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 써야 하겠고요. 네. 대중교통 안은 아닙니다만 그 시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진 않게끔 규정을 곧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마스크 써야만 하겠습니다. 네. 이 일터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일터에서 마스크 써야 하죠. 써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빠르면 오는 17일, 내일 모레면 이 마스크 규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완 기자 리포트를 통해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서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국 캘오샤가 네. 기존 입장 철회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전 접종자들에 대해선 이제 직장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17일에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방안을 채택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28일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한 2주 정도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르면 17일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인 18일 뭐 이쯤 이번 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물론 이 또한
백신 접종 완전히 마친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 안 했다면 마스크 써야 하는 거고요. 네네. 단 예외가 있긴 한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서 사무실 안에 있거나 아니면 뭘 먹고 마실 땐 괜찮은데 이때도 다른 근로자와 최소 6피트 거리는 둬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에게 마스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터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 규정에 대한 그 같은 방안에 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 근로자들에게 리스퍼레이터라고 그 N95 같은 그런 필터 그 성능의 마스크를 제공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승인될 걸로 보입니다. 이 N95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팬데믹 초반에는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내가 백신을 완전히 다 접종을 했더라도 내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가능한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서도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해서 비즈니스의 출입이나 어떠한 활동에 참여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스크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허용도 해야만 합니다. 네. 이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난 씁니다. 뭐 이런 마스크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늘 리오프닝을 많이 반기는 그러한 이 분위기죠? 네, 한인들도 주변에 보면 사실 굉장히 신나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ABC7이 이와 관련해서 Survey USA에 의뢰해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58%, 과반이 excited, 신난다고 답했습니다. 35%는 걱정된다 했고 7%는 아직까진 좀 혼란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리오픈 시기가 적당한지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54%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고 했고 10%는 지금 딱 알맞은 시기다, 적당한 시기다 했고 36%는 너무 빠르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네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 밖에 마스크 계속 쓸 건지 그만 벗을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네. 54%는 즉각 마스크를 벗겠다 답했고요. 네. 44%는 아직은 그래도 계속해서 쓸 것이다. 3%는 절대 벗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뭐 48%가 아직도 쓴다는 얘기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반이네요. 네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남과주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물놀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0살짜리 소년이 강에 빠진 여동생을 구하고 숨진 사연이 알려지면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국은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빅수라는 강에서 10살 리키 스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리키는 앞서 오후 7시쯤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여동생 3명과 강가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여동생 2명이 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리키도 아빠를 따라서 같이 물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리키는 가장 어린 막내 여동생을 강변으로 밀어 올려서 구해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온 가족들 다 이제 괜찮구나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리키가 아직까지 물속에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만 리키는 결국 주검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가족들은 리키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착하고 아주 특별한 아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네, 이 물놀이 사고 좀 조심해야죠. 주의점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평소에 생존 수영을 익혀두는 게 중요한데요. 네. 생존 수영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그 방법입니다. 위로 턱을 들고 힘을 빼고 누워서 가라앉지 않는 것. 여기서 힘을 뺀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대처 요령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섣불리 물에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고요. 빈 페트병에 줄을 묶어서 이제 빠진 사람들에게 던지거나 아니면 과자 봉지처럼 부력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전달해줘서 그래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곡이나 강 같은 데서 물놀이 할 때는 구명조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게 귀찮고 또 이제 물놀이 할 때 거추장스럽다고 착용하지 않게 되긴 하지만 구명조끼는 물에 떠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네. 저체온증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용이 권고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올바른 착용법이 또 중요하다고 해요. 네. 구명조끼 입은 뒤엔 버클 끼우고 몸에 맞게 양옆을 조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 사이에 생명줄도 채우고 역시 몸에 잘 조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